자, 여러분 타로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송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예. 네, 한 너무 번쯤 좋아죠.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 타로 카드 속에 오늘 이야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살편 아닙니까? 악마 안 좋은 거야, 이게. 랩을 10개의 검 이것도 안 좋은 거야. 소드 카드. 칼 있는 거, 칼 있는 거. 자,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렇게 세개 뽑는 사람이 있나? 근데 저 조합을 모르겠어요. 타로 카드는 안 좋은 카드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뜻도 있고. 이건 다 안 좋은 것 같아. 이 세 장의 카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니까 한 12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처음 일했던 가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 가게에서 일하던 선생님들이 모두 좀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오.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만두시게 될 때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90% 이상. 옆에 이제 뭐 식당이든 액세서리 전문점이든 어떤 게 들어오면 다 2, 3개월 이상은 아니 못 건물 버티고 전체가 뭐 문제가 나가고 있나 보다. 바뀌어요. 근데 유일하게 타로 가게, 제가 일했던 가게만 지금 거기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중입니다.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인 효준 씨가 처음으로 일했던 타로집, 그곳은요 아주 기이한 기운이 흘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가게 천장을 기어다니는 여자 귀신을 목격한 선생님도 계셨고요. 천장 기어다녀. 또 화장실에선 이상한 검은 형체를 목격했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 가게는 아주 음산한 기운이 그렇게 풍겨지는 곳이었죠. 이 기묘한 타로집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이상한 금기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비 오는 날 새벽 3시 혼자 오는 남자 손님은 절대 받지 마세요. 진짜 새벽까지 무섭다. 안 된가 보다. 뭔가 있었나 보다. 왜요? 재수 없어요. 그러다 손님 다 끊겨요. 그렇죠. 이유를 물어봐도 다들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손님이 끊긴다 하면서 좀 둘러대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타로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재호 쌤입니다. 재호 쌤. 네, 이분은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카드만 뒤집었다 하면 미래를 훤히 내다본 것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맞추는 분이었어요. 우와. 입소문이 막 나서 예약 손님은 줄을 서고 있는데 오. 막상 손님이 오시면 저랑 기운이 잘 안 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한테 가서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면은 더 난리라. 가려받는 거. 그러면서 손님을 가려봤던 어머, 분이었어요. 어머, 어머. 알고 보니까 재호 쌤은 사실 신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신점 타로. 오적이 네. 나면서 저기 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림굿 대신에 신기를 눌러주는 누름굿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그 기운이 다 눌러지질 않아서 타로점을 봐주면서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야. 이분 보통이 아니시네. 첫 출근을 하고 며칠 뒤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각 어떤 여자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손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재호 쌤이 타로를 봐주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살짝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남자친구분이랑은 헤어지셔야 된다. 심지어 여자분이 훌쩍훌쩍 우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전기 자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자 손님이 가게를 떠나고 나서 효준 씨가 재호 쌤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네, 지웠어요. 왜요? 뭐가 좀 안 좋아요? 아니, 저 여자 단골이거든. 항상 올 때마다 연애운을 보는데 남친이 완전 쓰레기야.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헤어지질 못하네. 근데 뭐 이 타로점을 보다 보면 별별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다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저 그냥 그런 사연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날 밤, 이날은 효준 씨 혼자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2시 반이 좀 넘었을 때쯤. 이상하게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가게에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졸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20대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검은색 청바지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효준 씨는 순간적으로 지금 몇 시지? 힐끔 옆을 봤는데 새벽 3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그때 받으면 안 돼. 비가! 비가! 비가 오는 날 새벽 3시. 안 돼. 밖에서 들려오는 안 돼. 빗소리. 창밖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가게의 금기사. 그렇죠. 비 오는 날 새벽 3시. 새벽 3시에 혼자 온 남자 손님. 혼자 오는 남자 손님은 받지 마라. 조건이 다 맞았어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영업 시간이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남자가 입구 쪽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뭐야. 아, 더 무서워. 이렇게 대치 상태로 서 있다가 효준 씨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 저기 오늘 저희 상담 시간이 혹시 여기 이수진 씨 없나요? 이수진? 상담해줄 선생님을 찾나? 근데 여기 타로집에 수진이란 이름은 없었거든요. 오늘 이수진 씨 안 왔어요? 아니요 그런 분은 없어요. 저기 뭐 딴 데 착각하시고.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던 그 남자가 뒤돌아나가는 거예요. 찜찜하네. 와, 수상하다. 금기 내용처럼 실제로 새벽 3시에 남자가 찾아오니까 덜컥 걱정되긴 했지만 그냥 잘못 찾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 타로집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벽 1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연애운만 보면 항상 안 좋게 나온다던 그 단골 손님이 일주일 만에 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구나. 두 볼도 푹 패여서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 그 재훈 쌤한테 받으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좀 봐주세요. 아, 네. 앉으세요. 그 어떤 거 봐드릴까요?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저한테 아직 마음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일단 그 남자분을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3장만 뽑아주세요. 그 여자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카드를 골랐죠. 그리고 효준 씨가 카드를 천천히 뒤집어 봅니다. 그 순간 효준 씨는 손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끼쳤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3장의 카드 카드. 기억하시죠? 대불.
여자의 미래를 점친 카드 3장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도 남을 아주 불길한 카드였던 겁니다. 특히 이 칼 10번 카드는 칼 10개가 사람의 몸에 꽂혀 있는데요. 연애운에서는 배신 그리고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카드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어서 효준 씨는 어렵게 입을 엽니다. 그 남성분은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여자가 이미 생겼다고 나오는데요. 그냥 놓아주시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진짜 없나요? 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효준 씨의 설명을 들은 그녀는 알 듯 모를 듯 오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축 늘어진 힘없는 모습으로 여자 손님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로 그때 저 여자 잡아. 네? 저 여자 잡아. 저 여자 왜 그래요? 괜찮아요?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으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재호쌤이 미친 듯이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로 부르르 떨면서 들썩들썩거리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바로 사라졌구나. 어휴. 그리고 번화가 쪽으로 뛰어가니까 저 멀리 비틀비틀 걷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저요? 아까 저기 타로 카드 보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라고요. 저기 감사합니다. 저 사실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헤어졌다는 그 남자친구와는 사귄 지 4, 5년 정도 됐는데 알고 보니 회사며 거래처며 여기저기 양다리 걸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틈만 나면 SNS로 여러 여자들한테 찝쩍거리기까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별 통보를 했더니 집 앞에서 며칠 동안 매달리면서 나 반성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한테 너밖에 없어. 이러길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잘 만나다가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날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방적인 파혼 통보. 얼마 후 건너 소식을 듣게 되는데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아이까지 갖게 됐고 또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결혼한다는 여자가 알고 보니 그 손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며칠째 울기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타로집을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가게로 돌아온 효준 씨는 재호 쌤에게 바로 물었어요. 지호쌤, 아까 그 여자 왜 잡으라고 한 거예요? 아까 그 여자가 나갔는데 저쪽 문에는 웬 남자 2명이 보이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데 내가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거든. 근데 못 나가게. 그
그리고 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여자를 끌고 가던 그 남자 재호쌤을 돌아보면서 씩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효준 씨의 머릿속에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야근을 하던 그날 비가 내리던 새벽 3시에 수진 씨를 찾던 그 남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순간 효준 씨는 뒤통수가 따끔거릴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남자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었는데 옷도 신발도 하나도 젖어 있지 않았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남자가 찾던 이름이 떠올랐죠. 수진이. 수진. 맞습니다. 이수진. 효준 씨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여자 손님의 이름이 바로 이수진이었던 거죠. 와, 이게 뭐야? 이름을 확인하고 얼빠진 효준 씨에게 재호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그대로 갔으면 100% 죽었을 거야. 그거 저승사자거든. 정말 그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수진 씨를 찾아온 저승사자였을까요? 때는 2013년 3월 부산 만덕동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희주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 집에 경사가 납니다. 누뚜기?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경사겠어요. 이 건강하게 태어난 이 동생 예주는 정말로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반가운 사람까지 엄마를 찾아오게 됐어요. 당시 이 희주 씨네 집이 주택집 2층에 살고 있었고 1층에는 세를 줬는데 집을 보러 온 새로운 세입자가 미애? 너 미애 맞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엄마의 고향 친구인 미애 이모였던 거예요. 미애 이모도 신기하게 그 예주하고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요. 우리 애는 작년 3월 4일에 태어났는데 너는 며칠에 태어났어? 우리 애는 3월 15일.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애 이름이 뭐야? 우리 딸 예주야. 예주. 예주. 이 딸은? 연지. 연지. 근데 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당장 이혼을 하고 내가 혼자서라도 딸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이제 미애 이모가 했죠. 근데 딸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나도 약했던 탓에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마음고생이 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이 미애 이모가 미애야. 무슨 일 있어? 저기 그 아기 손수건 쓰던 거 있어? 손수건? 나 쓰던 것도 괜찮으니까 하나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엄마가 너무 딱한 마음에 뭐 이제 예주의 딸랑이, 뭐 쪽쪽이, 뭐 손수건 같은 아기용품을 자주 가져다 줬어요. 미애 이모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제 엄마가 고마워서 이제 바쁜 희주 씨네 가족들을 대신해서 예주를 돌봐준 적도 많았죠. 그렇게 이렇게 두 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네. 좋네요. 그런데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김혜수 여기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사실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제 그 막 문고리를 막 구해갖고 막 필사적으로 막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확 깼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예주를 안고 어머니가 평소에 불공들이던 절로 막 갔어요. 정말 몇 시간을 진짜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 모습을 딱 지켜보시던 한 스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보살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엄마가 꿈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니까 스님이 예주를 한참을 바라보시고는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손자의 손자를 볼 정도로 장수할 팔자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님,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다시 찾아온다면 직접 차린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꼭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남자와 닮은 세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땐 저를 꼭 다시 한번 찾아오셔야 합니다. 세 명은 안 되나 보다. 엄마가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어머!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분명히 잘 묶어가지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막 그냥 다 터지고 막 헤집어져 있는 거예요. 고양이 아니죠? 도둑고양이. 근데 하늘에서 막 까까까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딱 보니까 까마귀들 드신 거 같은 거예요. 까마귀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엄마가 또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제발. 김혜주 여기 있지. 엄마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딱 그 스님이 해주신 얘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남자가 혹시 다시 찾아온다면 직접 차린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꼭 먹게 하십시오. 밥 차렸어요. 드시고 가세요. 맛있을 거예요. 제발! 제발 한 숟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한참을 예주 방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놀랍게도 발걸음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식탁에 탁 앉았어요. 오, 식사를 했구나. 그리고서는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밥 한 숟갈을 넘겼죠. 내가 차린 밥 먹고 내 딸 데려가려고? 절대로 못 데려가. 못 데려가! 엄마가 그렇게 소리치던 와중에 이제 탁 잠에서 아이고 아이고. 깬 거예요. 다행이다. 아. 하지만 곧 그 악몽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이제 건강하던 예주가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 예주의 울음이
보통 아기가 뭐 기저귀 갈아달라, 뭐 배가 고프다고 그렇죠. 우는 그런 그렇죠.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마치 누가 무슨 짓이라도 막 이렇게 하듯이 막 자지러지게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막 늘 집을 비우셨던 탓에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1층의 그 미애 이모에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애야, 예주가 이상해. 계속 우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일단 예주 봐줄 테니까 너는 일단 잠 좀 자자. 들어와. 미애 이모도 연지가 아픈 탓에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있어서 이제 같은 처지가 된 엄마한테 아주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도 그 남자의 방문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온다고요?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탓에 엄마가 꿈에서 밥이 없을까 봐 매일 밤 이제 자기 전에 밥을 앉혀놓고 현실에서. 잘 정도로 막 불안했던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꿈에 그 남자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2명인 거예요. 한 명이 늘었어. 당황한 이제 엄마가 또 덜덜덜 떨면서 또 얼른 막 밥이랑 국을 막 더 담고 두 남자에게 막 팔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리면서 겨우 이제 밥을 먹인 거예요. 다 먹은 뒤에 남자 중에 하나가 한 말에 엄마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다음엔 3시 올 거야. 이거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빨리 가야 돼, 스님.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진짜 날이 밝자마자 그냥 절로 막 달려갔고 그 이야기 들은 스님이 고개를 막 갸웃거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김명주를 잡고 태어난 아이인데 참 이상하네요. 이 방법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 스님이 3가지를 당부를 하셨는데 첫째, 예주를 지금 집에서 전출 신고하고 친가나 외가로 전입 신고할 거. 신고만. 그리고 둘째, 예주의 이름을 최대한 빨리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거. 그런 경우도 있어. 어렸을 때 이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개명한 이름을 가족들끼리만 부르고 남한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 거. 와 이거 뭐야? 원래는 남이 막 불러줘야 되는데. 맞아. 스님의 말씀에 조금 이게 의문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예주가 갈수록 안 해야지. 좋아지니까 마음 급한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주를 얼른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하고 예주가 아닌 효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좀 안 보이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입 신고하고 개명 신청이 모두 처리가 됐다고 연락이 온 날부터 원인 모르게 아팠던 예주가 정말 씻은 듯이 나와서 와, 다행이네. 신기하네 진짜. 다시 빵긋빵긋 막 웃기 시작했고 또 셋이 오겠다던 그 남자들은 아예 엄마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엄마는 그제야 한시름 놓고 안심을 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몸이 안 좋았던 연지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미애야! 왜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 죽어? 너 뭐 했어? 너 무슨 짓 했어? 왜 내 딸이 죽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딸. 엄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어디서 어떤 냄새가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뭐지? 좀 이상한 느낌에 미애 이모네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탁 얼었고 말았어요. 왜요? 그 방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상 위에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쪽쪽이, 딸랑이, 그리고 손수건, 예주가 쓰던 그런 온갖 물건들이 다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김예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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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천장에 수십 개의 면도 칼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위층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 천장 바로 위가 예주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너무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그 길로 스님한테 다시 달려갔어요. 모든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보살님 아이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산자를 왕자로 만들기 위한 제사 말입니다. 왜 죽이려고 그러지?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정말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미애 이모를 찾아갔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가서 따져 물었죠. 몸이 약하게 그 태어난 자기 딸 연지가 이제 걱정이 돼서 무당을 이제 미애 이모가 찾아가게 됐는데 그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바로 딸과 비슷한 또래 아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아이가 쓰던 물건을 상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얘도 이름 바꿨구나. 진짜 그러면 자기 딸 대신에 다른 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아, 이거 누가 이런 걸 알려주냐. 초성이 같아. 그제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미애 이모가 예주가 쓰던 물건을 달라고 했는지, 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헤집어져 있었는지, 또 왜 미애 이모가 예주 이름 예쁘다. 뜻이 뭐야? 한자 못 써?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물었는지, 아픈 연지를 살리려고 그 예주의 목숨을 빼앗는 목숨 아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런 게 있구나. 무슨 제사 이름이 뭐야? 하지만 그 집에서 김예주는 딱 한 명뿐이었죠. 이 이야기는요, 대구에 사는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편의상 민경 씨라고 제가 김민경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민경 씨 어릴 때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대요. 외할머니가 꿈자리가 뒤숭숭한 어머니를 위해서 식칼을 수건으로 말아서 베개 밑에 넣어주던 기억. 옛날 분들은 예, 저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는 어머니가 혼자 못 주무시고 꼭 새벽이라도 민경 씨 방에 와서 같이 잠을 잤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민경 씨가 친구랑 재미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분이 민경 씨한테 엄마가 다 보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러 왔어? 엄마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민경 씨는 어릴 때부터 아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어느 날 민경 씨와 민경 씨 남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승사자는 존재할 것인가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예. 그걸 보고 이제 민경 씨랑 민경 씨 동생은 아 난 저런 거 안 믿어 착각일 뿐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런 거 그냥 다 인간의 착각 같은 거야, 착각.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난 자주 봐서 믿는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민경 씨랑 남동생은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죠. 그제서야 그동안 꿔왔던 기이한 꿈 얘기를 해주셨대요. 어머니가 10살 때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고 있는데 투벅 투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래서 눈을 탁 뜨니까 시커먼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발이? 온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곧 끼익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꿈에서 깬 거죠. 다음날 민경 씨 어머니 집은 난리가 납니다. 왜?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와요, 저승사자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너무 무섭잖아요. 민경 씨 어머니가. 근데 그날 이후로 알 수 없는 그 발과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이 민경 씨 어머니의 꿈에 자꾸 찾아오시더래요. 어느 날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투벅 투벅 발소리가 들려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빨리 끝났으면 이러다가 또 꿈에서 깨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민경 씨 어머니 외숙모님이 3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저승사자가 누가 돌아가실 때마다 꿈에서 나타나는 저승사자가 보이셔.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 좀 무섭고 끔찍해서 잊지 못하겠는 꿈이 하나 있대요. 때는 민경 씨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민경 씨가 갓난 아기일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 갓난쟁이 민경 씨는 한 방에서 주무시고 증조 할머니는 끝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어김없이 그날도 어머니가 평소처럼 잠이 드셨대요.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놀라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검은색 갓, 검은 도포, 검은 신발을 신은 남자가 터벅터벅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어머니 이불을 휙 제끼더니 아닌데 뭔가 확인하고 다니네. 그러더니 아버지 이불을 휙 제끼더니 아닌데 다행이다. 그리고는 갓난 아기인 민경 씨한테 걸어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무섭지만 막아야죠. 아니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야. 소리를 확 질렀대요. 근데도 갓난쟁이 민경 씨의 이불을 휙 열더니 이 집이 맞는데 하면서 태연하게 투벅 걸어가더래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잠에서 깨신 거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TV를 틀고 주무셨나? 가봤더니 싸늘하게 몸이 식은 채 일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거죠. 또 왔다 갔구나. 이후 세월이 흘러서 불과 재작년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어머니가 이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신 거예요. 민경 씨 어머니가? 네. 좋은 거 아닌가? 아, 이제 해방되셨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요? 민경 씨 어머니가 꿈을 꾸지 않게 된 날 이후로 혹시? 민경 씨는 잠을 잘 수 없게 돼요. 그 이후 민경 씨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경 씨의 꿈에서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현관문을 딱 여니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흰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는 혹시나 밥 한 숟갈 줄 수 있니?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대접을 하고는 배웅을 딱 하는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니?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언제 오실 건데요? 4월 11일도 괜찮고 12일, 13일도 괜찮아. 꿈인 거지. 꿈이에요. 네, 너무 정확하게. 꿈에서 깬 민경 씨가 좀 약간 너무 찝찝한 거예요. 4월 11일은 민경 씨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진짜? 민경 씨의 생일. 불안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할머니를 좀 찾아뵈야겠다. 묘자리를 관리하시던 외삼촌에게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삼촌이 저기 사실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 이게 뭔가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부러 오셨구나. 내 생일상 차리면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시려고 한 거였구나. 해주는 사람이 야, 있으니까. 이러면 진짜 믿게 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워낙 이렇게 조상님들이 나와서 종종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 이런 소소한 꿈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민경 씨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꿈이 있대요. 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민경 씨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 닫으려고 하고 외부인은 또 막 열려고 하고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이 문틈 사이로 딱 보니까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도. 안 돼. 근데 들어오면 안 돼. 문을 막 열려고 하면서 내가 너네 집에 데려갈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몇 명 없는데. 민경 씨는 어머니의 꿈을 대물림 한 걸까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딸을 둔 한은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은지 씨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먼저 왜 이 사연 제목이 단명인지 은지 씨에게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사주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역술인 분이 이상하다 혼자 막 끄적끄적거리시면서 혹시 한 11살 때, 한 12살 때 이때쯤 엄청 많이 아프거나 엄청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때 단명할 사주라고, 명이 끊길 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큰일을 겪었었나 보다. 때는 2001년 1월 제 나이 12살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경기도 여주의 작은 동네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갱이. 오늘도 잘 놀았나? 딸갱이.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쓰시던 애칭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 나이 40이 넘어서 태어난 늦둥이거든요. 얼마나 귀해. 귀한 거기다 경상도에서 친인척 하나 없는 경기도까지 이제 시집을 와서 혼자 또 절 키우셨던 터라 저에게도 또 엄마에게도 이 서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세상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네. 잘 때도 서로의 옆에 꼭 붙어서 자곤 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달아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방 안엔 가로등 불빛만 비출 뿐 고요했어요. 아, 다시 자야겠다. 엄마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고 눈을 감는데 방 안이 아까보다 더 깜깜하니 어둠이 내려앉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문 쪽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그 그림자는 마치 방 안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둑인가 싶었던 저는 계속 주시했죠. 근데 그림자가 사라지더라고요. 갔나? 아, 갔나 보다. 홀로 안도하던 그 순간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저희 집 현관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더 힘을 줘서 잡아당겼는데 조금씩 열렸고 제 손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잡고 있던 문도 벌컥 열리고 말았죠. 은지야. 은지야. 정신을 차려보니 은지야. 무슨 꿈 꿨나? 엄마가 제 팔다리를 확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서럽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꿈 꿨나? 엄마는 꼭 안아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다 그냥 악몽을 꿨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비슷한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만 하시다가 제가 하도 악몽을 꾸니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저승사자 아니야? 아, 그럴 수 있겠다. 데려가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우리 딸갱이한테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시선까지 들이시기 시작했죠.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도 해야지. 귀한 딸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 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옆에는 빼빼 마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매일 내 꿈에 나타나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줄다리기를 했던 그 사람이구나.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꼭 감고 잠든 척 하려는 그때 내가 너 안 자는 거 다 봤는데 이 가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 꼭 데려갈 거야. 단숨에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고는 저를 질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을 막 뻐끔거리면서 엄마를 불러댔지만 목 안에 뭔가가 꽉 막혀있는 듯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온몸을 막 쥐어짜면서 다시 외쳤는데 엄마! 엄마! 근데 이 남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엄마! 그가 낸 목소리는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얘는 나를 맞아. 얘도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죽는 건가 싶던 찰나에 당장 그 손 못 놓나 이 잡기야! 생전 처음 듣는 엄마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 누워 있었고 엄마가 누워 있던 자리에는 이미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엄마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엄마야, 우리 딸기 또 꿈 꿨나? 응. 근데 꿈에서 엄마가 구해줬어. 엄마 최고. 맞나? 아유, 우리 딸갱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지켜줄라니까 얘는 걱정하지 말 그래. 응? 밥 먹자. 가자. 옛날아. 엄마가 절 토닥이면서 상 앞으로 끌길래 그제야 밥상을 봤더니 이게 뭐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야?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반찬들이 한 상에 다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엄마의 깜짝 선물은 또 있었어요. 딸갱이 오늘 엄마랑 데이트 안 할래? 데이트? 매일 식당 일과 밭일로 바쁘시던 엄마가 오늘은 저와 놀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건데? 저는 그 무서운 꿈도 다 잊어버리고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는 오늘 뭘 할지 설렘 가득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앞에 못 보던 터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슬쩍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걸어서? 거기다 터널 중앙에 연기가 자욱히 깔렸는지 잘 안 보이길래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전 단숨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남자라는 것과 그가 절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야. 내 꿈에 나와서 나 잡아가려는 그 남자. 딸갱이.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터널 안으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놀란 제가 서둘러서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바람에 엄마를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 얼른 터널 쪽을 바라봤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근데 어디선가 엄마가 아닌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 앞에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 너머에서 어딨어? 그 순간 하나면 됐다 아이가 하나면 아는 냅둬야지 어찌라니고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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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떴을 때는 깜깜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때 계세요? 꼬마야, 우리 경찰 아저씨들인데 혹시 집에 어른들 안 계시니?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눈을 감으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간 거야. 사실 그 당시에도 엄마랑 저 둘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애틋하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많이 죄송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죄송했는데 이제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것 같아서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다면 저도 엄마랑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엄마처럼 딸을 가진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이유. 어쩌면 제가 무탈하게 자라길 바랐던 엄마의 간절한 마음 덕분 아니었을까요?